네, 우물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우물 한가운데에 태양이 이렇게 딱 떠 있더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체의 바로 위에서 수직으로 태양빛이 내려오게 되면 그 물체의 그림자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이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날 하지 정오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그 다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시에네라는 곳이었죠. 시에네에서는 이런 막대기를 세워놨을 때 막대기 너머로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물체에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물체에 따른 그림자를 길이를 이용해서 그 길이로 결국에는 두 지점 사이의 위도 차이를 측정을 해냈고, 이 위도 차이와 그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운 다음에 지구 둘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쭉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고 지금 만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떠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비례식 이런 거 초등학교 때도 다 배우기 때문에 비례식이나 억각이다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수학이지만 이걸 이렇게 응용하는 거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에라토스테네스가 최초로 생각을 해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생각해내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몇 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최초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고 싶어 했고 측정을 했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우물에는 태양빛이 그대로 내려 비추고 있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지만 시엔에서는 막대기에 세운 그림자가 생겼다. 그래서 이 사이의 각이 7.2도였는데 이 햇빛이 나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억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7.2도가 결국에는 두 지역 사이에 있는 위도 차이와 같게 된다. 억각의 성질이죠. 그래서 이 7.2도를 가지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걸어서 구하면 결국에는 7.2도 대 이 거리는 360도 대 지구 둘레다 라는 그런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은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고요. 특히 밑줄은 치지 않을게요. 뭐 굳이 친다면 이제 이런 사실 정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하지나 정오의 그림자가 생겼지만 시엔에서는 생기지 않았다. 여기 사실 이제 중요한 관측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넘어갈게요. 87페이지 같이 봐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에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하려면 사실 지구본에서 동일한 경도선 상에 있는 두 지점을 우리가 측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 당시에는 어떻게 이동을 해서 이쪽 방향이 북쪽일 것이다, 이쪽 방향이 남쪽일 것이다 라고 하고 직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똑바르게 가려고 했는데 경도선상을 벗어났다는 점, 그래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게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둘레를 구할 때에는 반드시 두 지점이 같은 경도선상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도선상에 있는 두 지점의 위도 차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했던 지구의 크기는 이제 현재 값을 환산했을 때, 왜냐하면 아까도 영상에도 나왔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길이를 미터다, 센티미터다, 킬로미터다 이렇게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스타디아, 어떻게 보면 스텝, 이 발걸음이란 단어가 좀 연상되기도 하죠. 그 발걸음으로 길이를 쟀기 때문에 그 단위를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조금 오차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단위를 킬로미터를 가지고 이 당시에 사용했던 그 스타디아라는 단위를 어떻게 비교해서 맞췄던 환산값으로 우리가 지금 46,250km로 나왔던 거를 4만 km라고 지금 다시 환산했기 때문에 사실은 단위 환산에서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생기게 되네요. 그래서 이 4만 km는 현재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고 지구의 크기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측정해낸 값이 이제 4만 킬로미터 정도인데 오차값이 생기긴 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4만 킬로미터라는 값 중에 6천 킬로미터 정도가 오차값을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차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이 당시의 기술력과 뭐 지금의 단위 환산 그런 것을 따져본다면 굉장한 결과값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밑에 해보기 활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 둘레와 실제 지구 둘레가 차이 나는 까닭. 아까 영상에도 나왔죠. 몇 가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나왔는데 한번 봐볼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를 구할 때 가정한 내용은 무엇인가? 일단 두 가지가 가정이 돼 있었어야 해요. 애초에 위도에 따른 그림자의 길이를 비교해서 우리가 값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억각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그쵸. 억각의 성질을 이용할 때 두 개의 나란한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나란한 선을 태양광선에 빗대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오는 태양광선과 시에네에 들어오던 태양광선이 두 선이 나란하다.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생긴 억각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태양광선의 나란함과 지구의 모양이 구형이다. 이 두 가지가 답이 되겠네요. 한번 써볼까요? 네, 첫 번째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뭐였나요? 옆에다 쓸까요? 두 번째 가정은 태양광선이 나란한 거였죠. 그쵸?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햇빛이 평행하게 입사한다. 들어온다. 이 두 가지 가정이 요 에라토스테네스 식으로 지구 크기 측정할 때 중요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질문 이어서 볼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둘레와 오늘날 정밀하게 측정한 지구의 둘레가 차이나는 까닭.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실제 측정할 때 오차, 이제 걸음걸이라던가 걸음수 빠뜨릴 수도 있고 모든 보폭을 다 똑같이 물론 이렇게 줄로 묶어놨게 했지만 조금 살짝 오차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걸으면서 뭐 지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그렇기 때문에 측정에서 측정값 또 각도기로 그림자 각도 잴 때 측정할 때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언제 오차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사실은 가정이 사실 맞지 않아요.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지만 실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닙니다. 적도 쪽이 조금 더 반지름이 긴 어떤 얘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이제 적도 쪽 여기가 적도 쪽이고 이쪽이 극쪽이라고 할 때 적도 쪽 반지름이 극쪽 반지름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약간 부풀어 있는 타원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럭비공 같은 그런 심한 타원체를 생각하면 안 돼요. 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이지만 이게 가로축이 조금 더 긴 축의 적도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는 점, 적도 쪽이 조금 더 볼록한 타원체라는 점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겠죠. 적도 방향의 지름이 좀 더 긴 타원체라고 할게요. 일단 이 두 가지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용한 방법으로 지구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은 무엇인가? 일단 어떤 걸 측정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에라토스테네스가 뭐를 측정했죠? 그쵸?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 사이에 거리를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각도를 이용해서 미도 차이를 측정을 했죠. 왜냐하면 지구 중심각이 이미 300원인이기 때문에 360도인 건 알고 있었으니까 두 가지 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은
두 지점의 거리차와 위도차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1시간에 6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타고 적도를 따라 계속 달릴 수 있다면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며칠 정도 걸리는가? 요거 이제 비례식 세워서 해보라는 거죠. 비례식 한번 세우는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1시간에 60km 좀 펴야겠다. 1시간에 60km를 달리는데 우리 한 바퀴 도는데 한 4만 km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X시간 X 같지 않네? 손가락으로 쓰다 보니 X시간이 걸린다. 얼마나 도는데? 4만 km 도는데 그러면 요거 외항과 내항 곱하면 되겠죠? 1시간 곱하기 4만 그러면 4만이다. 뭐가? 내항 곱하면 60x가 60x가 4만 정도 나오죠. 그러면 x를 남기고 4만을 65로 나누면 약 몇 정도가 나올까요? 6 38 6 4 14 6 5 30 6 6에 36 6에 36 안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666 나오나요? 거의 뭐 666 시간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걸린다. 이건 이제 비례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보라는 문제 같고요. 세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하진날 정오의 시에네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 세워둔 막대는 그림자가 생겼다.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왜 그런가요? 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물체인데 왜 어떤 거는 그림자가 생기고 안 생긴다? 그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사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정답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측적인 현상이라던가 증거 이런 거는 아마 고등학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해봤는데 아마 뒤에도 탐구 활동이 나올 거예요. 달의 크기를 측정한 다음에 그때 한번 다시 복습을 하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마스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